자, 이런 문제, 자,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의 글의 내용을 보고 기록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자, 거래의 판례소죠. 자, 전화요금 5만원을 보통요금 계좌에서 이체되다. 그러면 분개하면 차변에 통신비 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5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변에 뭐 비용 발생,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다음 중 총계정 원장 잔액이, 자,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 오른쪽에 보면 있죠. 요 차변에 자산하고 비용은 항상 차변에 나타나고 부채, 자본, 수익은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들은 부채, 자본,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얘 수익이죠. 임대료 수익이 뭐야 이거, 그죠? 얘가 자산이고 얘도 자산이고 얘도 비용이고 이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차변입니다. 답은 1번, 그죠? 임대료 수익.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 3번 문제. 기말 상품 재고액 3만원을 5만원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볼까요? 얘들 가끔 나오죠. 회계 1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에 마이너스 기말 하면은 매출원가가 나오죠.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매출원가가. 그럼 요때, 자, 기말을 원래 3만원인데 5만원으로 과대 계상했죠. 그죠? 이렇게 기말을 과대 계상해버리면은, 기말을 3만원인데 5만원으로 과대 계상해버리면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겠죠?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죠. 매출원가가 작아집니다.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총익이죠. 그럼 매출총익은 커져, 작아져? 매출원가가 작아지니까, 빼는 게 작아지니까 이익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기말을 3만원을 5만원으로 잘못 처리했대. 그럼 기말을 과대평가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적어지게 됩니다. 왜? 빼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 결과가 작아지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그럼 얘가 작아지니까 얘는 커지는 거죠. 이익은 커집니다. 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죠. 과소가 아니고 과대계상했고요. 과대. 매출원가가 가소계상 맞죠? 매출원가가 가소계상, 예, 맞고요. 이익은 아까 과대계상이랬죠. 이익은 과대, 당기순이익도 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중 유동성 배율법에 의하여 나열될 경우, 자, 유동성 배율법 여기 있죠.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런 식으로 얘가 유동자산이죠. 얘들이 비유동자산. 요 순서들입니다. 자, 유동성이 크죠. 얘들이 유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고. 유동성이 높은 순서. 자, 여기서 왼쪽 상단의 표지는 가장 왼쪽에 여기 있죠, 그죠?
가장 왼쪽이 여기죠. 네. 이쪽으로 오는 애는 자 영업권 무형자산이죠. 장기 대역은 투자자산입니다. 단기 대역은 당좌자산이죠. 건물 유형자산입니다. 그죠?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 얘죠. 당좌자산 얘가 됩니다.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이런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요거 조회하도 나오죠? 하면 코드 보는 순서야. 코드 보는 순서가 됩니다. 조회하면 됩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감가상각을 안 하는 애들이 있죠. 그죠? 안 하는 애들 뭐 토지 감가상각 안 하죠. 얘는 감가상각 하는 게 아니죠.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대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죠. 회계 1급에서는 유형자산입니다. 회계 2급에서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안 하죠? 얘도 안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상각을 하죠.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근데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입니다.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이라고 다 감가상각하는 건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다. 자본은 얼마냐? 요거죠? 자본은 얼마냐? 자산, 현금 자산이죠? 차변. 선급금 자산입니다. 차변. 매입채무 부채죠? 대변. 대여금 자산, 차변. 재고자산 자산, 차변. 사채, 부채, 대변. 그럼 이거 얼마냐? 100만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산 골라서 차변, 부채 골라서 대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중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재무 상태면 자산, 부채, 자본이죠. 예.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 보니까 급여 비용이잖아요.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비용이죠. 답은 2번. 둘 다 자산이죠. (8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또 나왔습니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세 가지.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입니다. 요 세 가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죠. 현금에는 두 가지가 있죠.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조합원 지폐, 그리고 회계상의 현금인 통화대용증권이 있습니다. 타인 발행 수표, 자기업 수표, 가계 수표, 그리고 우편한 증서나 뭐
배당금 영수증 돼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배당금이라면 요거다 이래 보세요. 자, 요구벌 예금 중에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축성 예금인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만기 3개월 이내의 뭐뭐뭐, 그래서 만기 3개월 이내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다. 그러면 얘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밑에 현금이 아닌 것들 있죠. 우표엽서, 수입인지, 선일자 수표 얘도 아니고요. 선일자 수표는 외모는 수표인데 속성은 어음이다. 어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닌 애들. 그럼 보면은 보통 예금 맞죠? 요구벌 예금이고요. 우표란 증서 예 여기 있고요. 자기압 수표 현금입니다. 답은 우표. 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한 매출 채권의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요게 네 번째 보니까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매출 채권 요 잔액, 요 기말 이게 얼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금액의 1%거든요. 이 금액은 자 기초 매출 채권 있죠. 기초가 여기죠. 기말이 여기니까 차기월 얘가 기말입니다. 정기월 얘가 기초죠. 기초 50만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출한 게 200이죠. 그러면 매출액 차변이죠. 왜 요거 분개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요리 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 차변. 자, 회수한 거죠. 회수한 거는 감소 대변이죠. 그러면 잔액 나왔네. 250만 원에서 빼면 기말 잔액 100만 원 되겠네. 100만 원의 1% 얼마? 만 원. 요 분개하면 어떻게 되죠? 만 원 분개합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만원. 요렇게 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 얼마냐? 충당금 여기는 없죠? 얼마? 만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부채를 골라봅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금전. 빌려주면은 대여금이죠. 이건 자산입니다. 예, 가불해줘도 예, 대여금입니다. 부채니까 선급비용 얘는 자산이죠. 얘는 자산이고요. 선수 부채니까 얘랑 그 다음에 선지급금 이거는 뭐 선급금 자산. 선수금 부채 2개 나머지 자산 10만원. 답은 1번. 역시 조회하면 나오죠. 열심히 조회를 해서 답을 골라내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 자, 가나다 순서로 오른 것은 자 이거 회계순환과정이죠. 회계순환과정. 맨 먼저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 거래 무슨 거래?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뭐해? 분계장에다가 분계하고, 그죠? 총계정원장에다가 전기하고 시산표를 만들고 결산하죠. 결산. 예, 결산을 합니다. 자, 처음에 분계하고, 그죠? 예. 결산하고, 그 다음에 잔고 마감하고. 답은 2번이네. 2번. 요 밑에 나와 있죠? 요 밑에 나와 있네. 남는 거 마감하고. 2번이네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구할 때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요거 공식 보면 되죠. 총 매입액 마이너스 환출 매입액률이 매입 할인, 얘들을 빼는 거죠. 얘들을 빼는 겁니다. 환출 매입액률이 매입 할인, 얘들을 빼는 겁니다. 매입 할인, 예, 매입 환출, 매입액률이. 매입 부대 비용은 빼는 게 아니고 더해야 되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운임 있죠. 매입 운임 또는 그 기타 등등 관련 비용 무조건 포함이죠. 포함입니다. 얘는 더해야 됩니다. 얘들은 빼고 답은 4번. (13번) 문제. 자,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영업의 비용은, 자, 우리가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얘 둘이 구분하는 거죠. 예, 판관비는 외모가 비료 세금과 원가고요. 영업의 비용은 손실 비용 기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기부금, 이자 비용, 처분 손실. 외모 보고, 회계 2급은 외모 보고 바로 구분이 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조회하세요. 조회하면 되죠. 그 다음 14번 문제.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는 항상 상승하죠. 인플레이션. 물가는 항상 오릅니다. 물가는. 자, 요때 우리가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여기서 마이너스 기말이죠. 또 나왔죠, 그죠? 기말 하면 매출원가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나오죠. 자,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면은 물가 상승 시 선의선출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리 되죠. 자,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월 15일, 여기가 1월 31일. 자, 요때는 100원에 매입을 했고, 요때는 105원에 매입을 했고, 요때 110원에 매입을 했다. 자, 그러면 매출을 할 때 어떻게? 선의선출법이죠. 순서대로 나갑니다. 먼저 100원짜리 나가고, 다 끝나면 105원짜리 나가고, 결국은 뭐가 재고로 남아? 얘가 재고로 남죠. 선입을 쓸 때 선입의 재고가 됩니다. 그럼 110원이 남죠. 110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기말이 제일 비싼 게 남게 된다. 기말이 비싼 게 남게 되면은 기말이 과대평가되는 거죠. 기말이 과대평가되면 매출원가는 결국은
작아지고, 그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둘이 빼면 요거니까 이익은 과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의선출법 서면은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맞는 말이 되죠. 그다음 2번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물량 흐름과, 그죠? 물량 흐름은 매일 순서대로 나가죠. 물량 흐름으로 된다. 이건 뭐야? 이 3번 틀렸네.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 자산이 가수 아니죠? 과대평가됐죠. 아까 요 기말이 과대평가된다 했죠? 답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아까 여기 비싼 게 남는다고 그랬잖아. 싼 거부터 나가는 거야. 싼 거부터 나가고 비싼 게 재고로 남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말이 과대계상되면 이익도 과대계상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에 가깝다. 재고가 요거 110원짜리 지금 최신 거죠? 그죠? 단가가 최신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기말 재고죠? 최신 원가랑 가깝게 표시된다. 최신 걸로 기말이 표시된다. 이런 뜻입니다. 회계 2급 치고는 어려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과 같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을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 토지 취득했죠? 얼마? 100만 원을 취득했네. 그럼 차변에 뭐 토지, 그죠? 100만 원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했으면 자산 수정이익이야. 100만 원. 그런데 취득세 4만 원 발생했죠? 취득세 4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현금 4만 원. 어떻게 해야 돼? 취득원가 포함. 취득세, 취득원가 포함. 취득세, 등록세, 그죠?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뭐 공인중개 수수료 뭐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다 취득원가 가산해 주세요. 104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